Wait a minute. Are you Professor Zhang from Harvard? 잠깐만요. 혹시 하버드의 정 교수님이신가요? 교수님? 가정부가 아니라 교수님이었다고요? 나는 30년 전 미국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분이 왜 지금까지 가정부로?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집안 가정부 일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소 무시했던 평범한 가정부의 능통한 영어 통역에 놀란 남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상훈 씨는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맡기로 한 지수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이 커졌고 결국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통역사 없이 중요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은 더욱더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상훈 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회사 회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정숙 씨였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정숙 씨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회장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직원들과는 특별한 교류도 없었다. 직원들은 그녀가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습만 보았기에 그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68세였지만 몸놀림이 민첩했고 언제나 깔끔한 모습이었다. 다만 말수가 적어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집을 돌보며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었다. 덕분에 그녀의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대기업 임원인 상훈 씨는 오랜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번에 해외 바이어 마이클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몇 달을 준비해 왔다. 마이클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투자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이클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통역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통역사 지수 씨는 경험이 많았고 상훈 씨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런데 회의 직전 그녀가 갑자기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을 해왔다. 개인 사정이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였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기업의 핵심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직원들은 다급하게 대체할 만한 통역사를 찾으려 했지만 회의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분이었다. 그때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통역을 해드려도 될까요?
직원들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목소리는 가정부인 정숙 씨의 것이었다. 정숙 씨의 조용한 한마디가 회의실을 가득 채운 긴장감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라고요? 상훈 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나온 황당한 제안이 그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 정도였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 이 중요한 계약을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합니다. 비웃음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정숙 씨는 침착한 얼굴로 상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못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단호한 말투였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말도 안 돼. 상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손목시계를 보자 다시 한숨이 나왔다. 회의 시작까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당장 통역사를 섭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대로 회의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마이클은 초조한 듯 시계를 보며 회의가 언제 시작될지 묻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불안감은 곧 상훈 씨의 초조함이기도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지만 상훈 씨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지금은 더 나은 대안이 없었다. 정숙 씨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상훈 씨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고 직원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이클은 자신을 소개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our potential collaboration. 마이클의 첫 마디가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 씨에게 향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조마조마한 얼굴로 속삭였다. 저렇게 어려운 말을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조용히 입을 연 정숙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현지인인 마이클의 영어를 완벽히 알아듣고 통역을 해주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직원들 몇 명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상훈 씨조차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순한 한 문장을 암기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마이클이 이어서 말을 이었다. We have been analyzing your company's market strategies, and we see great potential in expanding our business together. However, we need more information on your financial growth over the last 5 years. 이번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이었다. 상훈 씨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직원들은 더더욱 숨을 죽였다. 하지만 정숙 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You mean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our financial growth over the past 5 years. 저희 회사의
시장 전략을 분석한 결과 귀사와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 저희의 지난 5년간의 재무 성장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상훈 씨조차도 말을 잃었다. 마이클은 살짝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That's correct. I appreciate the clear interpretation. 네, 맞습니다. 명확한 통역 감사합니다. 라고 마이클은 말했고, 그제야 직원들이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당황한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숙 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직원들은 속삭였다. 운이 좋았겠지. 몇 마디 더 해봐야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가정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끼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나 그런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숙 씨는 회의를 이어갔다. 이제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처음에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정숙 씨는 흔들림 없이 통역을 이어갔다. 단순한 단어만이 아니라 문맥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녀의 방식은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이클이 자세한 사업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협력 조건과 시장 점유율 분석을 언급하며 복잡한 금융 용어까지 사용했다. This partnership will be mutually beneficial, considering our projections for next quarter. However, we are concerned about supply chain stability and cost efficiency. 직원들 중 일부는 긴장했다. 까다로운 질문이었다. 상훈 씨는 무의식적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번에는 막히지 않을까? 하지만 정숙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이 다음 분기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공급망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완벽했다. 자연스러웠고 명확했다. 마이클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상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마 원래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 실력이면 그냥 배운 게 아닐 텐데. 그제야 사람들이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단순히 외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이클의 말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번역하는 능력.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특정한 뉘앙스까지 전달해내는 통역 실력. 그런데도 정숙 씨는 여전히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마이클은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You know, your interpreter is much better than most professionals I've worked with.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마이클이 지금 정숙 씨를 전문가보다 낫다고 한 것 아닌가? 정숙 씨는 미소를 띠며 자연스럽게 통역했다. 지금까지 함께 일했던 전문 통역사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복잡하게 변했다. 비웃음을 짓던 일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놀란 사람은 상훈 씨였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냥 우연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도대체 정숙 씨는 누구지?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숙 씨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다. You seem incredibly fluent. Have you worked as an interpreter before? 굉장히 유창하시네요. 이전에 통역사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 씨를 향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No, I'm not an official interpreter. 아니요, 저는 공식적인 통역사는 아닙니다. 짧은 대답.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회의가 이어지면서 마이클은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고 협상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실적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오갔고 계약 조항에 대한 수정 요청도 논의되었다. 그때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닐 텐데. 설마 해외에서 살다 온 건가? 점점 더 의문이 커져갔다. 그런데 마이클의 마지막 질문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One last thing. May I ask for your name? You remind me of someone I met years ago.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몇 년 전 만난 분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상훈 씨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이클이 그녀를 몇 년 전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인가? 정숙 씨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다. My name is 정숙.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떨어지자 마이클은 한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Wait. You wouldn't happen to be Professor Jung from Harvard, would you? 잠깐만요. 혹시 하버드의 정 교수님이신가요?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Professor Jung. 마이클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려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님이라니? 그것도 하버드에? 상훈 씨는 당혹스러움에 입을 열지도 못한 채 정숙 씨를 바라보았다. 모든 직원들의 표정엔 충격이 서려 있었다. 가정부로 알고 있던 사람이 단순한 영어 실력자가 아니라 세계 최고 명문대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였다고. 그러나 정숙 씨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이었다. It's been a long time, Michael. 오랜만이네요, 마이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마이클은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I can't believe this. It really is you. You taught one of the best linguistics courses I ever attended. Your lectures on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hanged my entire perspective.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강의는 제가 들었던 수업 중 최고였어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상훈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셨다고요?
드디어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정숙 씨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전 일입니다. 그 한마디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무수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은 감격한 듯 다시 말을 이었다. But why? Why are you here? How did you end up? 하지만 왜? 어떻게 여기에 계신 거죠? 어쩌다가? 그러나 마이클은 끝까지 묻지 못했다. 질문을 던진 그의 표정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제야 직원들의 머릿속에서도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버드의 교수였던 사람이 어째서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정숙 씨는 마침내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그녀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자신을 가정부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의 충격과 혼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상훈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30년 전 미국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직원들 몇몇이 숨을 삼켰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했고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어요. 문화 간 의사소통을 연구했고 여러 나라의 언어와 소통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내 일이었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I remember you were one of the most respected professors in the field. 기억합니다. 교수님은 그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죠. 그러나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죠. 미국에서 교수직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렇게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왔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죠. 학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일이 바로 가정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상훈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다. I had no idea. I'm so sorry.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It's not to buy it. It was my choice.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상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이 직접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이 회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탓이었다. 가정부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였다니. 직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상훈 씨 또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러나 마이클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This w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meetings I've had in years. Thanks to you, Professor Jung. 이건 최근 몇 년간 가장 성공적인 회의였습니다. 정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쳐다보았다.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된 것뿐만 아니라 정숙 씨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회장이 직접 회의 결과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상훈 씨는 순간 망설였다. 과연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통역사의 펑크로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회장을 위해 수년간 일해온 가정부가 사실은 하버드 교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 회의실을 나서는 동안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가정부가 통역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마침내 회장실에 도착했다. 회장은 상훈 씨를 보자마자 물었다. 회의는 어떻게 되었나? 상훈 씨는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약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그런데 통역사는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이 펑크를 냈다고 하던데. 이제 대답해야 할 순간이었다. 상훈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숙 씨를 힐끗 바라보았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조용히 말했다. 정숙 씨가 해주셨습니다.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정숙 씨라면 가정부를 말하는 건가? 직원들 몇 명이 숨을 삼켰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정숙 씨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훈 씨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말을 이었다. 네. 하지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유창한 통역 실력으로 마이클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천천히 의자를 뒤로 젖히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랬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직원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회장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정숙 씨,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는 집안 가정부 일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또 한 번 정적에 휩싸였다.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회장의 말을 곱씹으며 정숙 씨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회장 집안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가정부로 머물던 정숙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직원들은 여전히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상훈 씨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정숙 씨의 태도였다. 그녀는 회장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도 예상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듯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직원들 몇몇이 숨을 삼켰다. 혹시 거절이라도 하려는 걸까?
제가 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곳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군요. 공식적으로 자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가정부로만 보았던 그녀를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I'm honored to have met you again, Professor Jung.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 교수님. 정숙 씨는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회장의 특별 자문으로 정식 채용되었고 국제 협력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그녀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녀.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단순히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